자, 오늘은 경력기술서 작성법입니다. 총정리라고 좀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이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할 거니까 들으면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참고는 이직바이블이고 페이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139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여기까지를 참고해서 제가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가장 좋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경력기술서에 대해서 오늘 총정리. 원래 10월이 경력기술서였고 11월은 이제 어떤 회사를 지원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올려드린 영상 보셨나요? 퀀텀인사이트 황성현 대표님하고 저희가 대담을 했던 내용들을 이제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 요약하면 이거죠. 전망 있는 업계, 잘 나가는 업계,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나의 준비다, 즉 전문성에 대한 준비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고, 3년치 이력서를 미리 쓰고 간극을 채워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나의 노하우다. 이렇게 크게는 뭐 두 가지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경력기술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력기술서를 왜 써야 되죠? 써야 하는 이유, 제가 즉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나의 현재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죠? 언제든지 이직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력을 만드는 것이 좋을지 예상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내용을 좀 봤더니, 아, 이거는 내가 이런 경험이 좀 부족했구나, 아, 이런 KPI는 내가 해본 적이 없네, 아, 이런 영역에서 해볼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 기준이 있으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경력기술서 작성 방법이라고 했을 때는 최근 경력을 먼저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직무에 맞는, 지금 우리는 이직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니까 최근 경력을 지원 직무에 맞게 먼저 제출하는 것입니다. 연대기 순으로 내는 게 아니고 나의 뭐 입사 시점부터 뭐 쭉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이 좋고, 직무와 무관한 경험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그리고 연차별 한 칸씩은 필수. 그리고 물경력의 기준을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총 경력의 50% 미칠 경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력과 상관없이 10개 이상을 제출하지는 말자. 뭐 경력이 내가 막 30년이다 40년이다 그래서 더 넣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10개 이상을 하지 마라. 뭐 막 컨설턴트를 하셨거나 뭐 무슨 이렇게 짧게 하시는 분들은 뭐 매달 경력기술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경력기술의 기준이 뭐냐? KPI로 결과물을 얻어본 적이 있냐? 그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나오냐인데, 그거를 10개 이상으로 막 20개 막 A4 용지 10장 이렇게 내면은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질문만 많아집니다. 질문이 좀 하나 있는데요. 처음 쓰는데 쓰고 나서 시장의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같은 업계 직무에 직접 넣어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상대평가가 맞죠. 그렇지만 경력은 대부분 수시채용이죠. 그러니까 공채라면 상대평가라는 게 맞아요. 근데 수시채용이라는 거는 딱 이것만 봅니다. 우리가 뽑고자 하는 포지션에 적합한 역량을 갖췄나? 경험이 있나? 스킬이 있나? 이것만 딱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거기에 맞아. 오, 이런 사람이 있었네? 빨리 뽑아!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평가는 뭐냐면 수시채용인데 동일하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상대평가가 되겠지만, 누가 들어온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내용들을 작성해서 넣는 것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경력기술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죠? 여기 기간, 그리고 성과, 그리고 역할, 그리고 기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몇 칸 나오는가가 핵심이죠. 그럼 이제 또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몇 개 나오냐.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경력 3년차다. 그럼 이렇게 최소 3칸은 나와야 됩니다. 이 3칸이 안 나오면 이제 이게 좀 경력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제 이런 의문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제가 지난번에 좀 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 기간 자체는 말 그대로 일을 했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프로젝트로 설명하자. 이게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 결과와 데드라인이 명확한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일을 했습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걸로 끊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3년 내내 일만 했는데, 뭐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다 칩시다. 그럼 유튜브가 3년 내내 나는 편집만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편집을 한 영상에서 디테일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특집 편집을 했을 수도 있고, 또 되게 뜬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뜬 영상을 만들기 위한 기간을 그냥 프로젝트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성과를 기준으로 앞뒤 저는 6개월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최대 1년까지를 폭을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성과는 how 플러스 리저트를 적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how 플러스 리저트를 적을 때 핵심이 뭐냐면 이 역할을 잘 적으셔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문제 해결했던 거, 관점에서 나의 역할,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거를 정리하겠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 관점에서 나의 역할, 그러니까 역할이에요. 다 역할, 내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한 나의 역할,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넣어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1 그러니까 문제 해결 진짜 잘한 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줄 5줄 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5줄 넘기지 마라. 이것도 5줄 이내. 그리고 여기 성과는 무조건 1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과가 복잡하면 안 돼요. 역할은 좀 다양할 수 있어. 근데 어쨌든 성과는 1줄로만 딱 정리하고 역할은 5줄 이내. 저는 한 3줄에서 4줄이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아쉽다 그러면 5줄까지 오케이. 근데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저 리저트를 내기 위한 핵심 내용, 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여를 했는지를 작성하시면 좋고요. 기술은 이제 도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무제한인데 저는 한 2개 정도 써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도구나 툴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법적인 부분이나 요소나 뭐 프로세스의 이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더 소프트한 것과 하드웨어 같은 2가지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가 이제 한 경험에 대해서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요게 정리가 되는 것이 경력기술서 한 칸이다. 그럼 이 한 칸이 내 경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칸이 몇 개가 나오냐가 내 경력기술서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한 칸 한 칸만 잘 쓰는 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나머지 이렇게 턱턱턱턱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 따지고 보면은 하우 플러스 리저트가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리저트는 뭐죠? KPI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게 GPT를 통해서 KPI를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서 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뽑으라 그랬죠. 그리고 요 하우는 뭐냐? 밑에 역할에서 뽑았으면 됩니다. 문제 해결을 했거나 아니면 생산성을 높였거나 의사소통을 잘했거나 이 셋 중에 하나를 끌어올리는 그게 하우입니다. 문제 해결을 한 아이디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KPI를 달성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했던 나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리저트를 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 GPT랑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경험을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제품 개발을 하는데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지 KPI와 연결해서 표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명령을, 이 예시를 그냥 한번 가져가 보는 거죠. 이거를 쭉 정리하면 얘가 뭐 얘기해 줄 거예요. 고객 요구 파악했던 거, 시장조사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죠. 이걸 가지고 이 중에 한 줄만 있으면 돼. 한 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봤을 때 관련 KPI 내가 디자인 만족도 이거 좀 높였던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있었던 경력기술서 앞에다가 제품 디자인을 한 내용을 여기서 적으시면 되는 거죠. 제품 디자인 관련 내용 이걸 적으면 되는 거고, 생산성 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 또 이어서 물어봐. 그냥 내 경험을 최대한 넣으세요. 생산성을 제작 과정에서 높일 수 있는 액션이 뭘까? KPI와 연결해서 표로 만들어줘. 자,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면 지금 한 줄 한 줄 그냥 다 GPT랑 같이 정리하면 되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정 자동화라는 게 있고, 생산량 예측, 생산 라인 개선. 그러니까 뭐 업체로 바꿨어? 그것도 생산 계획 최적화죠. 노동자 교육 및 훈련, 재고 최적화, 그리고 품질 관리. 여기 이 중에서 내가 리저트랑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거 한 줄만 뽑으세요. 이건 진짜 나 이건 했어. 생산 라인 업체 바꾸느라 굉장히 고생했어. 그럼 이제 요거 하나가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들 도구나 툴도 잘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됩니다. 챗GPT. 야, 이걸 잘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좋은 툴이나 도구들 소개해줘.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 딱 물어봐. 그러면 지금도 여기 물어보면은 연락 많이 나와. 품질 도구 뭐 LMS부터 해서 IoT 알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이 썼던 도구들 이름이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그거 기술에다 쓰세요. 여러분 ERP 나 ERP 썼는데? 그럼 여기다 ERP 쓰면 됩니다. ERP 시스템을 통한 재고 최적화 설계.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법적인 요소나 프로세스. 그것도 물어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GPT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경험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하나씩 정리를 해가는 것이 경력기술 작성의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제가 아주 집약된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원칙을 지킬 거. 연차별 한 칸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5년 경력이요? 5칸이면 충분합니다. 경력이 총 경력이 3년이요? 3칸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총 경력이 50% 미만으로 개수가 나와? 그건 물경력입니다. 5년 경력이 있는데 지금 경력기술 2칸밖에 안 나와. 그건 물경력이라고 볼 수 있죠. 야, 5년 차면 그래도 이제 막 물 오를 대로 오른 대리급인데 이제 막 실무진에 거의 뭐 씹어 먹어야 될 그때인데 아니 성과 낸 게 이렇게 없단 말이야? 야, 이게 지금 아닌 거죠. 이게 지금 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경력기술 딱 작성을 해봤더니 이렇게 작성해 지금 내가 한 칸도 안 나오네 제대로.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뭘 하셔야 돼요? KPI가 먼저 조사해서 얘를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PD님이 계시니까 유튜브 편집 매니저로 3년차 근무 중인데 어떤 KPI가 경력에 도움이 될지
예시와 함께 표로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넣어서 명령을 넣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연차와 직무 이런 거 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 이걸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해볼 수 있겠다. 광고 수익 뭐 이런 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내가 영상 편집 광고 수익을 내기 위한 편집 요소를 조금씩 집어넣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커리어가 그냥 로드맵이 나와요. 그잖아. 또 물어볼까? 유튜브 영상 편집 매니저로서 앞으로 5년간 커리어 맵을 제안해줘. 예를 들어서 KPI랑 연결해볼까? KPI랑 연결해서 제안해줘 라고 이제 한번. 그러면 이제 KPI랑 연결해서 어떤 것만 달성해보는 게 좋다, 어떤 걸 해보면 좋겠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지금 여기 나오잖아. 시청자 평가 몇 점 이상, 뭐 구독자 수 증가, 이런 게 중급 단계 3, 4년. 뭐 쫙쫙 잘 나오네. 야, 이것만 보고서 내가 그냥 몇 개만 잡아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되지. 5명의 하위 직원을 리드해보는 고급 단계 5년. 그냥 5년을 지금 얘는 고급 단계라고 보잖아요. 제가 그랬죠. 5년이면 야, 이거 참, 이거 진짜 저럴 것 같은데. 진짜 5년 정도면 지금 뭔가 할 말이 엄청 많아야 되는 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KPI랑 연결해서 한번 작성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의 현재 경력과 커리어의 어떤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는 것만으로도 쓸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조금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제품을 리뷰하는 유튜브 채널의 편집자인데 그에 맞게 조금 더 자세히 예시와 함께 표로 제시해줘. 예를 들어서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넣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5년 동안의 커리어 맵을 KPI랑 연결해서 지금 제시를 하겠대요. 근데 위에 지금 초기는 거의 비슷하고, 중급에 들어가서 제품 범주와 유형의 리뷰 동영상 제작, 브랜드 협력권이 꼭 들어가야 되고, 자, 이렇게 산업에 대한 내용만 조금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도 훨씬 더 다양한 내용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얘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내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아직 요걸 안 해봤구나. 요거를 한번 꼭 도전해봐야겠네. 라는 식의 로드맵을 짜볼 수 있다는 거죠. 10년까지 한번 해보라 그래요. 10년 차까지 제시해줘. 과연 먹고 살만할까? 그러다 10년 동안 먹고 살수 있는지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를 수 있대. 나 진짜 너무 공감된다. 진짜. 채널 크기와 성장, 그리고 파트너십을 맺어봤냐, 커뮤니티, 컨텐츠 다변화 얼마나 다뤄봤냐, 이게 다양한 경험을 얘기하죠. 지금 전문화와 역량 향상, 어찌됐건 다양하게 내 커리어에 대한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력기술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 차를 하더라도 3년 차까지 나는 이 KPI에 도전해볼래 라고 진행을 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지금 벌써 라몽드라세님이 여러분의 그러니까 인생 계획은 못 짜요. 얘는 그게 얘는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명령에 맞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 계획은 여러분이 짜야지. 여러분이 짜야 되고, 여러분의 가치와 방향성에 맞게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경력기술서의 모든 것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직 바이블에 다 이미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 양식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잘 작성된 예시, 아쉬운 예시, 기준과 가이드 다 있어요, 이미. 그런 내용도 다시 보면서 요거는 좀 내가 이렇게 써봐야겠다. 요거는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 참고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